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이해, 그리고 이 제도의 적용 대상,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유형, 그리고 이용 절차, 그리고 재원 조달, 수가 체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게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뭘까요? 우리 사회복지 시설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설의 종류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실제로 개념을 한번 보면, 네, 노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이 있죠, 등. 그렇기 때문에 노화, 치매, 중풍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관절염도 해당이 되고요. 또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으로서 환자가 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ADL, Activity Daily Living,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일상생활이란 건 뭐냐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느냐, 혼자서 일상적인 동네 마트를 갈 수 있느냐, 혼자서 일상적으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돌보는 보험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강적인 측면보다는 생활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아니에요. 예, 의료행위는 아니고 신체활동, 가사지원,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5개의 사회보험 국가가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예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재해보험, 네 번째는 고용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5개의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상당한 복지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험자가 누구냐, 보험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도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러면 보험자가 아닌 반대 피보험자, 다시 말해서 가입자, 다시 말해서 보험자는 운영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입자인 피보험자는 누구냐? 전 국민이 해당이 되죠. 근데 왜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5개의 사회보험을 아까 운영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몇 개만 내느냐? 4개만 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건강보험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일괄적인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 2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5개니까 5개 보험료를 거두면 안 될까요? 따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네, 아직은 우리나라가 노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보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각각의 공단, 우리 이를테면 고용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또 보험공단을 만들면은
국가적 낭비가 크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도 포함하고 공단도 같이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재원 조달 방식을 좀 보면 보험료는 약 60%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걷어가잖아요. 우리 5개 사회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한테 허락받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이면 누구나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놔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의, 특히 예를 들어보면 월급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월급 명세서에 보면 사회보험료 해가지고 보험료를 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전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 중에 60%만 걷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약 60%를 걷어요. 왜요? 100%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네, 세금으로서 20%를 만드는 거죠. 세금으로 20%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본인이 부담. 네, 나중에 설명할 텐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 20%를 본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은 다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가급여라고 있어요. 재가급여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지난번에도 다 설명했어요. 네. 재가급여. 네.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재가급여라고 해요. 이런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을 몇 퍼센트 하느냐? 15%를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네. 밑줄을 그어 놓을게요. 네. 여기 있는 지금 개요 설명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식재료비나 임의용비는 보험에서 내주지 않아요. 이것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80%는 보험공단이 내주는 거죠. 보험료나 조세로 해서. 그래서 본인은 얼마를 낸다? 20%만 낸다. 그리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는 본인은 얼마를 낸다? 약 15%를 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월 한도 초과액이라는 건 뭐예요? 월 한도라는 걸 정해놔요. 이를테면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12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딱 정해놔요. 매년 정해져요. 근데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본인 부담을 아까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는 15%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네. 의료 수급권자는 100% 경감입니다. 네. 여기는, 네, 100%. 그러니까 무료라는 얘기죠. 100% 경감이고요. 저소득자나 생계곤란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차상위 계층.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부담의 50%를 경감합니다. 네. 본인 부담률의 50% 경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본인 부담의 100% 경감. 다시 말해서 무료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무료면은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받나요, 돈을? 네, 그것은 경감이 된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만 깎아주는 거지 실제로는 깎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부담할 수 있는 20% 또 혹은 15%를 본인은 안 내지만 누가 내느냐? 지자체가 내는 것입니다. 네. 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네,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는 전액 면제입니다. 전액 면제라는 용어가 더 좋겠네요. 전액 면제. 네. 본인 부담의 100% 경감. 이건 좀 말이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표를 한번 정리를 다시 수정을 해봤어요. 조금 이 칸만 키워볼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액 곱하기, 그러니까는 건강보험료, 국민들이 내는 각각의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 등급을 정해진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nep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장기요양 보험료가 를 곱해서 내는데, 이 보험료율이라는 것이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2020년에는 10% 정도 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 8%, 7% 이렇게 냈었어요. 왜 그러냐? 점점 노인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강보험료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보험료와 일괄징수를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0%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요양급여 절차는 일단 등급 판정을 해야 됩니다. 방문조사에 의해서 1차 판정을 하고 등급 판정에 의해서 최종 판정을 받은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안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하고 치매 특별 등급을 또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급여, 현금급여 다 포함이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급여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은 아까 몇 퍼센트? 20%. 네, 시설급여는 20%. 본인 부담. 재가급여는 15%. 그래서 재가급여인 6가지는 15%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네,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비용 간병비 이렇게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더 보충 설명할게요. 이 보험은 뭘로 해서 만들어지는가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출처를 항상 표하고 같이 다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은 뭐냐? 앞서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은 병원이죠. 그래서 진단, 치료, 재활, 의원, 약국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장기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런 생활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인 복지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대상, 아주 열악한 사람, 저소득층 위주를 주로 서비스를 해라 이런 건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 제도죠. 그래서 전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넘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럼 누구나 다 해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부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던 것이죠. 그리고 수급자 부양가족의 선택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을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은. 그리고 재원도 요양보험료, 그리고 세금, 본인 부담금 이렇게 세 개가 묶어졌죠. 근데 여기는 전체 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누굴까요? 적용 대상. 자,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은 대상 같은 제목, 이렇게 같은 제목을 쓰면 안 돼요. 적용 대상 개념이라고 할게요. 개념. 장기요양을 인정할 수 있는 자죠. 다시 말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인데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받은 자, 등급을 받은 자, 네, 이렇게 등급 인정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이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노인은 이용할 수가 없죠. 왜요? 노인성 질병이 없으니까. 네. 등급. 자, 등급을 볼게요. 등급은 이렇게 5개 등급이 있어요. 네, 5개 등급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별표 쳐놓을까? 여러분, 혹시, 네, 이럴 때라도 힌트를 줘야 돼. 별표 3개를 쳐버렸네. 네, 3개. 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뭐냐? 이 점수가 있어요. 100점 만점이거든요. 이 장기요양 등급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95점 A뿔이네. 네, A뿔. A 플러스. 그래서 1등급. 제일 아프신 분들이죠. 기능이 제일 안 되는 분들. 네, 심신의 기능 자괴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자, 이런 사람들. 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게 침대에 딱 누워 있는 모습이 나와요. 침대. 자, 2등급은 뭐예요? 요양 등급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자, 이 미만이란 용어 여러분 알아야 돼요. 95점 이하 하면 안 돼요. 이하는 95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95점은 1등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95점 미만.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책에 보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경우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딱 나와 있어요. 네, 3등급은 어떻게 돼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네, 이 경우에도 75점 미만이에요. 75점 이하라고 하면 틀려요. 왜? 75점 이상이 이미 75점은 2등급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3등급은 60점 이상 74점까지를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책에는 그림이 여기가 이렇게 뭐 보행기, 지팡이 이런 걸 짚고 가시는 분들이 보여요. 목발. 네. 4등급은 뭐 51점 이상 60점 미만. 그래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때 4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죠. 그 다음에 5등급. 이 경우에는 치매 환자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신체는 매우 건강해요. 그런데 이 신체는 건강한데 혼자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특별 등급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치매 환자, 그래서 5등급, 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 등급 점수 여러분, 네, 내가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